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동양학과 교수실. 저는 20년간 고문서만 파고든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에서 온 자료인데 동료가 건넨 복사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92년 조선시대에 쓰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남북이 갈라진 땅에서 철마가 달리고 하늘의 새가 바다를 건너 소식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1592년엔 남북 분단이 없었습니다. 철도도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400년 전 사람이 이런 걸 썼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거였습니다. 두 개로 나뉜 나라가 하나가 되는 해. 그 해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온 세상을 흔들 것이다. 저는 처음엔 번역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후대에 누가 조작한 거라고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책은 진짜였습니다. 원본이 한국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6세기 조선의 한 사람이 21세기 한반도 상황을 그토록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직접 풀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그 책의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제 이름은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양 문화에 매료되어 베이징 대학에서 7년간 중국 고전을 공부했고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고문서 해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번역한 고서만 해도 200여 권에 달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철저한 실증주의자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사실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에요. 프랑스 학자들 사이에서도 데카르트보다 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제가 왜 한국의 예언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처음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사는 제 전공 분야도 아니었고 특히 격암유록 같은 예언서는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개월 전 국제동양학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격암유록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죠. 듀부아 교수님, 이 책에 현재 국제정세와 맞아떨어지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처음엔 또 시작이군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보여준 몇 개의 구절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625 전쟁, 88 올림픽, 심지어 코로나19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모호한 표현을 나중에 끼워 맞춘 거겠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김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빠져들었어요. 특히 남북 통일에 관한 예언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마치 역사책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책을 직접 보러 한국에 가겠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15일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서울의 공기를 마시며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정말 이런 걸 보러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김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일정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국립도서관에서 격암유록 영인본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경북 안동까지 가서 원본을 직접 보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듀부아 교수님, 먼저 서울에서 기본 자료들을 보신 다음에 안동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곳에 남사고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이 있거든요. 이틀간 서울에서 본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격암유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과 국제정세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미래서였어요. 특히 이 구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서방에서 온 큰 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그 후에 동방의 두 나라가 하나가 되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정말 우연일까요? 그리고 드디어 안동으로 향하는 날이 왔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0년 전 원본을 직접 본다는 설렘과 동시에 혹시 실망하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안동역에서 만난 남사고의 14대 후손인 남기철 씨는 70대 후반의 온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격암유록을 보러 오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해외 학자분이 직접 찾아오신 건
처음이에요. 남씨 댁 사랑방에서 마주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남사고 선생이 직접 쓰신 원본입니다. 한지의 붓글씨로 적힌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종이 위에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한 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을 보세요. 남씨가 가리킨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지나고 다시 40년이 더 흐른 뒤에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 해에는 하늘의 용이 바다를 건너고 땅의 호랑이가 북쪽으로 달려가리라.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분단 70년은 2015년, 거기서 40년을 더하면 2055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제 전문 연구팀도 한국에서 합류했는데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문서 감정 전문가인 마르틴 박사는 이 종이와 먹의 성분 분석 결과 확실히 16세기 후반 것이 맞다고 확언했어요. 그날 밤 안동의 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논문으로 써야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제게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다 줄지는 몰랐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논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격암이록에 나타난 한반도 미래 예측의 역사적 고찰이었죠. 3개월간 밤낮으로 매달려 완성한 논문을 유럽 동양학회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제 20년 학술 경력을 모두 걸고 쓴 논문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듀부아 교수, 이게 뭡니까? 예언서 해석이 학술 논문입니까? 소르본 대학 동양학과 주임 교수인 장 클로드 교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해요. 교수님, 하지만 이 자료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원본의 진위성도 확인했고. 듀부아, 자네 정신이 나갔나? 우리는 학자지 점쟁이가 아니야.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연구해온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피에르, 요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런 황당한 연구를 하는 거야? 미안, 피에르. 내가 이런 걸 연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나까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국제동양학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격암이록이라는 한국의 예언서에 따르면 듀부아 교수님, 이제 점쟁이로 전업하시는 건가요? 독일의 한 교수가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불처럼 달아올랐어요. 잠깐요.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구체적인 기록들이. 듀부아 교수, 미안하지만 이런 내용은 학술대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회자가 제 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학계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더 절망적인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소르본 교수, 한국 예언서에 빠져 학계 망신이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BBC 기자는 저를 괴짜 프랑스 교수라고 부르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터뷰도 결국 저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편집되었죠. 듀부아 교수는 16세기 조선의 예언서가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예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학문일까요? 아니면 미신일까요? 한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적인 일부 학자들은 격암이록은 조선 후기 민간 신비주의에 불과하다며 저를 비판했어요. 외국인이 우리 전통을 왜곡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깊이 빠져서 객관적 판단을 잃은 건 아닐까? 아내 실비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피에르,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 예전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모습은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수직까지 잃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격암이록 복사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2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학과에서는 제 연구실을 다른 교수에게 넘겨주라는 압박이 들어왔고 20년간 함께해온 연구진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저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의아했죠. 실례합니다. 듀부아 교수님이신가요?
문을 열어보니 5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학식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정민 교수입니다. 교수님의 격암유록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비판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앉으시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연구에 대한 비판이라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교수님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본 것은 격암유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해석이 틀렸습니다. 네, 틀렸다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수님이 보신 건 겉껍질일 뿐이에요. 진짜 격암유록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남사고의 직계 후손들만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해석본입니다. 격암유록의 암호를 푸는 열쇠죠.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격암유록의 모든 상징과 은유를 체계적으로 해석한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철마는 단순히 기차가 아닙니다. 남북을 잇는 모든 교통수단을 의미하죠. 하늘의 새도 비행기만이 아니라 위성통신, 인터넷까지 포함합니다. 더 놀라운 건 현대사와의 연관성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해로 예언되어 있고 88 올림픽은 온 세상이 동방을 주목하는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은 서방에서 온 큰 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라는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이 교수님이 가리킨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병이 지나간 후 5해가 흐르면 동방의 두 나라에 큰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리라. 그때 서방의 현자가 동방으로 와서 이를 세상에 알리리라. 서방의 현자. 혹시 그게 교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서 5년 후면 2025년. 바로 지금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 것도 격암유록을 연구하게 된 것도 모두 예정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교수님, 사실 저희는 오래전부터 교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다고요? 네. 격암유록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서방에서 온 학자가 동방의 비밀을 풀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랴. 교수님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비판과 조롱, 그 모든 시련들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교수님,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억하려고 남긴 정신적 기록입니다. 남사고는 예언자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운 학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격암유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건네준 해석본을 밤새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야. 새벽 4시, 파리의 조용한 연구실에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격암유록은 예언서가 아니라 일종의 민족적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해석본에 따르면 남사고는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조선이 겪을 미래의 시련들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지침서를 만든 거였어요. 남북이 갈라진 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분단을 예언한 게 아니라 민족이 분열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거구나. 더 놀라운 건 격암유록의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완결된 역사 서사였어요. 조선 후기의 혼란, 일제강점기 분단과 전쟁, 경제발전, 민주화, 그리고 마지막 통일.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구절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의 글을 읽고 세상에 알릴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리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과거의 문헌을 보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기억하려는 민족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이정민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격암유록을 쓴 남사고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듀부아 교수님, 남사고는 조선 최고의 지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민족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했다고요? 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는 깨달았죠. 조선이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을 겪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후손들이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 나침반을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격아미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통일에 관한 예언도. 통일은 예언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남사고가 후손들에게 남긴 숙제인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저는 그날 밤 아내 실비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실비아,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격아미록은 예언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의지서였던 거야. 의지서? 응.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결국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책이었어. 아내도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비판들도. 그래, 내가 잘못 접근했던 거야. 이걸 신비한 예언으로만 보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 순간 저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격아미록을 예언서가 아닌 민족적 의지의 기록으로 연구하는 거였어요. 다음 말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격아미록, 한민족의 미래 의지와 정신적 유산이었죠. 이번엔 예언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기억해왔는지에 집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를 사는 민족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며 사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격아미록을 통해 발견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한 민족이 가진 가장 소중한 힘이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는 힘, 연결하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격아미록을 이해하게 된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학술적 명예를 포기하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거였어요. 실비아, 나는 이제 학자가 아니라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 이야기꾼? 응. 격아미록이 담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논문으로는 한계가 있어.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나도 함께할게.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 1년간의 안식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떠났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자로서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저를 이정민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듀부아 교수님, 결심하셨군요. 네. 이제 저는 격아미록이 예언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의지이자 희망의 기록이에요. 이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전국 각지의 격아미록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어요. 격아미록의 핵심은 통일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사고가 말한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통합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의 또 다른 학자는 더 깊은 해석을 들려주었어요. 두 개로 나뉜 나라가 하나가 되는 해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건 해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3개월간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가 될 거예요. 격아미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70대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염원이에요. 남사고 선생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거죠.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격아미록이 말하는 통일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인류적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DMZ에서 촬영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그곳에서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격아미록은 예언서가 아니라 희망서입니다. 한 민족이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마치 격아미록이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파리로 돌아와 6개월간 편집 작업을 거쳐 완성한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격아미록, 한민족의 희망일기였습니다. 더 이상 예언이나 신비주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지켜왔는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야 격아미록의 진짜 의미를 알겠네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전 세계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짜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알린 학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격암유록 한민족의 희망일기가 공개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유튜브에 올렸을 뿐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한 달 후에는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듀부아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이정민 교수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BBC,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 저를 조롱했던 그 언론사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B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암유록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기억하는 힘이었어요. 기억하는 힘이라니요? 네.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입니다. 격암유록은 바로 그런 정신력의 결정체예요. CNN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격암유록이 통일을 예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격암유록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말이죠. 유럽 각국의 대학에서도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이델베르크 대학까지. 듀부아 교수의 연구는 동서양 문화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였어요. 가장 기뻤던 건 소르본 대학교 동료들의 변화된 태도였습니다. 피에르, 미안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장 클로드 주임 교수님도 제게 사과했습니다. 듀부아, 자네가 옳았어. 우리는 학자로서 열린 마음을 잃었던 거야.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에서 온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격암유록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학자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특히 젊은 한국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이 꼭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했다는 게 자랑스럽다. 격암유록을 다시 읽어봐야겠다. 6개월 후 저는 The Wisdom of Gukim Yurok Korea's Vision for Unity라는 영문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곧바로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과에서는 제 책을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 동양학과에서 격암유록에 대한 강의가 개설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제 전 세계 역사학계에서 격암유록을 한국 문화의 독특한 미래, 지향적 사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듀부아 교수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준다. 과연 예언과 의지의 경계는 어디인가?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가 학술지에 쓴 서평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문화 세계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진짜 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남기철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남사구 선생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선생의 뜻이 마침내 세계로 뻗어나갔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이었다는 것을. 격암유록을 통해 저는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을 통해 인류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격암유록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특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양 문화와 미래 지향적 사고라는 과목이에요. 매주 화요일 오후 제 강의실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 프랑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학생들까지. 교수님, 격암유록처럼 미래를 준비한 다른 문화의 사례도 있나요?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한나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한나. 하지만 격암유록의 독특함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거야.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놀라운 힘, 민족적 기억력. 여러분, 제가 2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억을 미래의 동력으로 바꿔나가는 민족이에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격아미록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민아, 그것이 바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야.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다르거든. 격아미록의 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DNA에 흐르고 있어.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격아미록이 말하는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카를로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야.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일은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야. 남사고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매 학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격아미록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나요? 그러면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문화를 되돌아보며 놀라운 발견들을 해요. 아, 우리 아프리카 속담 중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브라질 원주민들의 예언도 그런 의미였구나. 인도의 고전에서도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격아미로 연구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이 격아미록과 프랑스 혁명, 정신의 공통점이라는 논문을 써서 학과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교수님, 저는 격아미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둘 다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 결국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였다는 것을. 요즘 저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격아미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거야. 조선의 한 지식인이 400년 전에 남긴 한 문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그 함께함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야.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거든.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화에서 미래를 위한 지혜를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겪은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지난 3년간 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와 강의를 본 후 격아미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분들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인이지만 격아미록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격아미록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교수님, 저희 할머니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오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격아미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예언서일까요? 아니면 한 민족이 후손들에게 남긴 정신적 유산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격아미록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사고는 400년 전 임진왜란의 폐허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글로 남겨 후손들에게 전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희망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점 여러분 나라에도 격아미록 같은 미래를 위한 지혜가 있나요? 2점 분단된 나라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점 조상들이 남긴 기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나요? 4점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특히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격아미록을 통해 다시 발견한 우리 문화의 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외 시청자 여러분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격아미록을 통해 여러분 나라의 어떤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나요?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인류 공통의 희망과 의지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격아미록의 진짜 힘은 예언에 있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400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런 희망이 있나요? 그 희망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끝나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댓글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말이에요. 격아미록이 가르쳐준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미래가 올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 미래를 준비할지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현대의 남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 말이에요. 그럼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아미록은 무엇인가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댓글로 보내주신 이야기들을 소개하며 전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희망의 기록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